기본 문제부터 쭉 풀면서 진행하자. 이거 몇 개 풀어줄까? TY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고 있어? Y를 T에 대해서 문하고 X를 T에 대해서 문하고 그건 나쁜 거지. 그래서 얘가 TY가 이게 다야. Y를 T에 대해서 문하고 X를 T에 대해서 문하고 보냈습니다. 이게 과학수다. 이게 X가 나왔거든. Y를 분자입니다. 부모는 X입니다. 이게 과학수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4개 변수 함수 나오고요. T라는 새로운 4개 변수로 X와 X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여봐. TY dx 만약에 분자입니다. 일로 행하니까 0분의 1이니까 이 수분의 양을 양분시킨 거야. 그러니까 접선을 망칠 거야. 그러면 자, 일단은 기울기 봐야 돼. 이게 도함수자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도함수. 근데 x가 이제 도함수가 무엇에 대한 식이 되냐면 t에 대한 식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도함수에서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t 값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x를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x가 1일 때 x가 1일 때면 t는 얼마가 될까? 1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1이 되면 t는 그걸 집어넣어주니까 2분의 6으로 3이 되는데 이게 기울기. 도함수가 t에 대한 식이니까 x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t 값을 집어넣는 거지. x가 1이 되고 싶잖아. 그럼 t가 얼마가 될까? 이유도 되잖아. 상관없죠. 일로도 어차피 여기다 1나 2나 똑같아. 제곱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야. 그래서 얘는 지나가는 점이니까 2나 12. 그래서 얘는 3x 1로 주면 12가 된다. 알겠어? 이런 문제들이야. 금방 할 수 있어. 가장 쉬운 단어는 여기다.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거 쉽지. 모르겠으면 번호를 말해주세요. 한지 해면 쉽죠? 조용히 독해? 답이 없어요? 한번 볼까? 조선조기 구하기 위해서 2분의 지 100을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네, 2t 빼기 1 빼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t 빼기 1 세제곱. 그치? 2 묶어주면 t 빼기 1 세제곱. 16이다. 세제곱 16이고 싶어? 아 이거 A T에 A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아 T는 T지. 그치 A는 안 되지. 이 여기서 A, B는 이건 X좌표 이건 Y좌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나는 T에 대한 식은 여기 T를 나타내는 거야. 달라. 다시 보여야 돼. 그치?
거기까지 했으면 뒤에 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교육청 기출문제. 인강을 보는 사람 지금 웃었겠지? 자, 접선의 방식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dy dx 구해야 돼. dy는 얘를 문하는 거야. 뭐지? dx는 얘를 문하는 거야. 얘 dt 마스네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4t 마이너스 6네 3t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t 값에다 뭘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건 t가 아니고 x야. 그치? x가 1이 되고 싶어. 그럼 t는 얼마를 해야 될까? 또는 y가 12가 되고 싶어. t는 얼마를 해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t가 1을 잡아주면 기울기 없는 거야. 2분의 3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3이면서 1,11을 짓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을 했잖아. 그치? 이거 집어넣지 마, 복잡하게. 이게 16이 되고 싶은데 마이너스 16. 그럼 t가 얼마 됐어? 2겠네. 아니, 3이겠네. 그렇지? t가 3이라고 구한 거야. t가 3일 때. 그럼 3 넣어서 기울기 구하고 3 넣어주면 x좌표, y좌표 나오겠지. 그게 뭐하냐? 되십니까? 어떤 거? 4분 안 나와요? 기울기 t가 이게 안 될 텐데 이게 약분이 아니고 곱해질 텐데 그리고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그래서 t가 2가 나올 텐데 똑같죠 문제들이. 자, 마무리 뭐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뒤쪽에 있죠? 자, 비슷비슷하고요. 그게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피부 하얗게 하는데 힌트가 안 맞았는데 이거하고 이걸 해서 이럴 때 일러져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 그치?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지요. 자, 교육시험 문제 몇 점?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Q 좌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Q 좌표의 T에 대한 변화율
좌표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좌표를 식으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식으로 써야 돼. 미분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먼저 Q 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맞지? 자, P가 초당 일씩 움직이게 되면 T초 후에는 얼마만큼 움직이게 되느냐? T만큼 움직이게 되겠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에서는요, 이 호의 길이와 각이 똑같다라는 거 아시지? J세타는 R분의 L이 되는 거니까, L은 R세타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일자리면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그치? 그럼 여기가 T라고 잡아버리면, 자, 나는 Q 좌표가 궁금한 거야. 그렇다면요, 수선의 발을 내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죠. 원위의 한 점은요, X R고 Y R자, 중심각 T니까 X R고 R은 1이고요. R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또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이니까. 코사인 T가 되는 거 아시겠지? 그렇지? 코사인 T고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얘는 사인 T입니다. 사인 T예요. 맞지? 자, 그렇다면 루트라고 알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루트 이것 제곱 빼기 사인 제곱 T 끝. 그래서 Q점의 X좌표는요. 코사인 T 플러스 루트 5 빼기 사인 제곱 T예요. 원래 얘를 이제 매개변수로 풀라는 얘기인데 굳이 매개변수로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분한 다음에 4분의 8 집어넣으면 돼요. 그치? 19하고 미분해서 4분의 8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오랜만에 미분 한번 해볼까?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자, 루트 미분 어떻게 합니까? 2 루트 X분의 1이 루트 X에 대한 미분이니까 2 루트 위에 미분한 거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여기에다가 이제 T 대신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T에 대한 변화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T에 대한 식을 만드시고요. 미분해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2차 곡선이 드디어 끝나게 되고요. 첫 번째 단원이 끝나시게 되는 겁니다. 빰빠라 빰빰빰.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원, 자, 말로만 들었던 벡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벡터. 드디어 벡터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과연 벡터란 무엇이냐? 자, 벡터 부분부터 좀 천천히 나가시도록 할 거예요. 잘 이해하시면은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 됩니다. 벡터는요. 자, 벡터는요, 뭘 보고 벡터라고 하냐면은요, 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을 가지고 우리는 벡터라고 불러주십니다. 크기가 있고 방향도 가지고 있어요. 자, 벡터하고 이제 대응되는, 자, 반대는 아니고요. 하여튼 같이 나오는 개념 중에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와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요. 스칼라는 뭐냐? 얘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불러줍니다. 크기만 가졌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무엇이냐? 바로 내 몸무게는요 65kg이에요. 자, 이건 스칼라입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크기만. 오케이? 자, 나의 키는요 190이 약간 안 돼요. 185cm입니다. 자, 이것도 스칼라입니다. 크기만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 선생님 키는 이쪽으로 서니까 방향이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185라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벡터는요, 어떤 거냐면은요, 자,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어요. 북동풍.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죠.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초속 2m/s라는 세기로 북동풍이 불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바로 벡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와 그 방향에 대한 크기 이 두 가지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벡터 양 이렇게 불러주겠다라는 얘기야. 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렵진 않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반직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반직선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크기가 커진다라고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벡터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배우게 되고요. 첫 번째 평면 벡터와 두 번째 공간 벡터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근데 공간 벡터에서는요, 더 이상 추가되는 개념들이 많진 않은데 도형이 입체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평면 도형에서 배웠던 벡터 개념들이 전부 다 공간으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입체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정의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A점, B점이 필요하시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A쪽에서 B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A는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C점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B는 끝나는 점이기 때문에 종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요,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오케이, 이게 벡터의 정의입니다. 여기가 앞에가 시점, 출발하는 점, 뒤에가 종점, 끝나는 점이 있겠다라는 얘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서 이 매번 이렇게 쓰기가 너무나 귀찮으니까 이 벡터를 그냥 이렇게 줄여가지고 A 벡터라고 할 거예요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이는 건 니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A 벡터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의 길이가 있는데 벡터는 크기도 가지고 있잖아. 그 벡터의 크기는요, 이 길이를 가지고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 크기는 절대값을 붙여줘요. A, B 벡터의 절대값을 붙여버리시면은요, 이 녀석의 길이가 만약에 if K라는 길이였다고 친다라면 길이가 K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벡터의 크기라고 불러줍니다. 자, 크기가 얼마짜리인 벡터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겠다라는 얘기야. 정말 안 어려워.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치? 자, 됐네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뭐 더 이상 할 이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A, B, C, D가 있어요. 자, 굉장히 쉬운 문제. 몇 개의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몇 개의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자, 만들 수 있는 벡터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점을 골라가지고 순서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앞에다 쓰느냐, 누가 뒤에다 쓰느냐, 이렇게 해서 순서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4P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AC 벡터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래요? 이거 AC 벡터 크기 뭐라고 할래요? 루트 2라고 하겠죠. 이게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안 어렵습니다. 겁나게 쉬워요. 알겠지? 두 번째, 벡터의 상등입니다. 서로 같은 벡터라는 얘기야. 서로 같은 벡터.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같대요 라고 한다면은요, 당연히 첫 번째,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방향 같고, 두 번째, 크기 같다. 방향 같고 크기 같으면은요, 두 벡터는 당연히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치자. 자, A, B, C, D, E라고 F라고 해주시면은요, 결국 B에서 A로 향하는 벡터, 자, C에서 F로 향하는 벡터, D에서 E로 향하는 벡터는요, 전부 다 같은 벡터가 돼 주십니다. C에서 A로 갔으니까 B에서 A로 가고 있구나. B에서 A로 가나, C에서 F로 가나, D에서 E로 가나 전부 다 같은 벡터다라는 거야. 그래서 벡터를 자유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평행 이동시켜서 같으면은요,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
같아지는 벡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벡터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다 이 벡터가 여기저기 다 평행 이동돼 버리면 얘들이 다 같은 벡터들이 돼 주시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아직까지도 겁나게 쉬워요. 그렇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다가 적자. 자, 세 번째는 용어들 몇 개를 정리할게요. 자, 세 번째 기본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벡터입니다. 자, 단위 벡터. 단위라는 얘기는요, 항상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자, 어떤 걸 단위 벡터라고 하느냐? 어떤 A라는 벡터가요, 크기가 1이면 얘를 가지고 단위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크기가 1인 벡터는 전부 다 단위 벡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단위 벡터는요, 일반적으로 2라는 말을 씁니다. 자, 기본이라는 뜻의 에센스인가? 하여튼가 뭔가 2를 써가지고 단위 벡터를 나타내주는데, 하여튼 크기가 1이면 전부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1자리를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0벡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뭘 말하는지 알겠죠? 길이가 0인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0벡터라고 불러줍니다. A 벡터의 길이가 0, 크기가 0이면은요, 0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에 A 벡터를요, 나는 0벡터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 그렇다면 0벡터들은요,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느냐? 시점과 종점이 같아버리면 0벡터가 되겠죠. 0에서 0으로의 벡터. 그렇지? B에서 B로의 벡터. 이런 식으로 크기가 시점과 종점이 같아버리면 전부 다 0벡터가 되어주시겠고요. 세 번째, 역벡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역벡터, 바꿀 역자죠. 딱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벡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얘를 가지고 역벡터라고 합니다. 즉 크기 같고 방향 반대입니다. 방향 반대인 벡터를 가지고 역벡터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역벡터란 말은 교과서는 없는 말이에요. 자,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A 벡터입니다 라고 표시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A 벡터에 대해서 역벡터는요, B에서 A로 가는 걸 역벡터라고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나타내느냐?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얘기야. 안 어려워. 식으로는, 기호로는 A, B 벡터가 있다면은요, 얘가 A 벡터라면 BA,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버리는 걸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자,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학평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자, 기본 문제, 특수 문제, 발전 문제 쭉 가도록 하십시다. 이거하고 같은 벡터야. 그렇지. 다야, 이게 다. 왜 이건 6이야? 이 길이가 6이야? 항상 그래요. 어렵지 않아. 처음에 제대로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놓으세요. 그렇다면 쉽습니다. 벡터는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잡아놔야지 덜 어려워집니다. 뭘 고민하고 있어? AD와 같은 벡터는 어떤 것도 있어? 이것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렇지. 그지? 뭐 방향과 크기가 같은 벡터.
AD하고 같은 벡터가 3개가 있다고. 아, AD 자기 자신도 세줘야겠다.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인데. 뭐예요? 아, 애매한 부분이네. 말 뉘앙스상은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답지를 봐봐. 근데 영어 그 단어가 약간. 이거 근데 이것도 이거랑 방향이 다르거든요? 내 눈을 봐. 정말 몰라서 방향이 지금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반대면 이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무슨 말이지? 반대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아 반- 이거 이거의 반대면 이거지. 그죠 이것만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냥 쉬운 거지. 그냥 반발만의 비명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네. 자, 벡터 처음부터 제대로 익혀가요. 쉽다고 대충 하지 말고 기본적인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익혀주셔야 됩니다. 길이고 하는 거죠. 왜? 답지 없어? 하나 줄까? 답지를 봐봐. 이 말이 약간 애매하네. AD하고 같은 벡터는 AD를 포함시키는지 빼는지 말이 약간 설명이 부족해. 문제가. 그래, 그거야. 잘하고 있구만. 정말 잘한다. 숙제를 잘하라고, 숙제를. 잘했어, 나 누가 하고 있어? 네, 뭐라 포함시키니 안 시키니? 안 시키는 것 같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거의 똑같은 것 같아. 똑같아요. 여기서 막 없어요. 이거 몇 도야 이거? 정다면체는 이렇게 쫙 이어주면 정삼각형이 되잖아. 120도야. 그럼 수선을 받으면 60도야. 6도 2대, 2대 1, 6, 3이다. 2분의 6, 3이야. 여기는 6, 3고. 이거 중등도 문제 이건. 정다면 나오면 쪼개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붙은 반대예요? 반대 방향이에요. 길이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아, 이거 역시 중학적인 개념들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정다각형이 나오시면은요, 너희들 구획하는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럼 한눈에 보입니다. 정삼각형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이 길이. 그치? 90도고요. 이게 60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1인가? 2분의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특수각 빨리 제대로 이용하세요. 맞아. 마지막 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서로 다른 벡터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직접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마지막에 해주셔야겠죠. 이쪽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것도 다른 벡터가 되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은 다 같은 벡터들입니다. 맞지? 자, 평행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벡터가 있겠죠. 이런 벡터가 있겠죠. 이런 벡터가 있겠죠. 이런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지금 A 뒤로 가는 거. 아래쪽으로도 있겠네요. 그치? 아래쪽으로도 없어요. 자,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런 벡터도 있겠네요. 그래, 하여튼간 다 같은 벡터들이에요. 한 가지만 가져온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인데요.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14개라고 나오겠죠. 단순한 부분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벡터가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자,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시겠죠. 벡터의 덧셈과 뺄셈, 이 부분 잘 놔야 돼. 여기서 또 약간 어려워질 수 있어. 자, 솔직히 근데 2차 곡선에 비하면 벡터의 기본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 두 가지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다고 치자. O, A, B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십시다. 이 벡터를 뭐 A 벡터라고 이름 짓고 이 벡터를 뭐 B 벡터라고 이름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X라고 해도 되고 Y라고 해도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가하겠대요. 그냥 물리량이에요. 이쪽으로 이런 힘이 있고 이쪽으로 이런 힘이 있으면 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됩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리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평행사변형을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바로 이걸 가지고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라고 하고요. 또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뭐 다른 방법이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자, 만약에 그래프란다. 두 개의 벡터가 A, B 떨어져 있다라고 하자. C, D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하래요. 그럴 때는 뭘 할까요? 일단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시점이 통일돼야 돼요. 시점이 통일돼야지만 이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겠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도 어차피 같은 벡터가 되실 거니까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신 다음에 두 벡터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됩니다. 자, 시점 통일시켜서 평행사변형을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있어요. 이 세 번째 걸 잘 봐주십시오. 자, 얘는 삼각형 그리기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 만들기였고요. 그 다음은 덧셈인데, 첫 번째 덧셈인데, 자,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다고 치자. 이 두 가지 벡터를 더하고 싶어. 얘는 연결돼 있어. 그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BC라는 벡터를 평행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벡터를 옮겨오시겠죠. 벡터를 옮겨오십니다.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더하십시오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벡터는 이렇게 움직이시게 됩니다.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벡터가 꼬리를 물게 되면은요, 처음 출발할 점을 C점으로 두시고요, 마지막에 도착한 점을 종점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런 접근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와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B가 공통 부분이 되어서 A에서 C점과 종점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시점, 종점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건 식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림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걸 가지고 덧셈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보자. 육각형이 있습니다. 정다면체 나오시면 이런 선을 보조선으로 그려주시기 바라고요. 정삼각형들이에요.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자, 뭘 더하라고 했냐면 A, B하고 O, D를 더하시래요 라고 했다고 치자.
A, B하고 OD를 더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뻔히 아시겠지만 자, 이 녀석을 시점을 통일시켜서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옮겨지시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여기에 있게 되니까 결국 내가 찾고 싶은 벡터는요. 이렇게 가는 벡터입니다. 벡터의 크기 구하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시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벡터를 꼬리에 꼬리를 물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겠지. 그래 버리면 이것 더하기 이것이 되기 때문에 시점에서 종점으로 쭉 연결시키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거 굳이 또 식으로 쓰자면 AP 벡터 플러스 OD 벡터는요. AP 벡터 플러스 평행이동을 시켜서 OAO 벡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치? 얘는 결국 AC 벡터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AB 벡터 플러스 OD 벡터를 BC 벡터라고 바꿔버리면 B가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생겨서 A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되지? 덧셈 정확히 알겠죠? 자, 덧셈 정리하시고 이제 뺄셈 가십니다. 아니다. 한 문제만 더 연습하고 자, 한 문제만 연습하고 쉬었다가 뺄셈을 하자.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문제는 합평 문제입니다. 합평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봐. 정사각형 두 개를 이어 붙였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를 이어 붙였는데요. 여기 길이가 1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가 되고요. 자, 이 A부터 B까지를 몇 등분 시켰느냐? 10등분 시킵니다. 10등분 시켜서 P1, P2, 자, 여기에 P9가 있겠죠. 여기는 P5가 있겠고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OPK 벡터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것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절대값은 크기예요. 합한 것에 대해서 크기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다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규칙이 나오겠지. 규칙이 나오니까 저런 질문 시그마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두 개 있어요. 글쎄요? 어렵지 않아 이게. 자, 정확히 왼쪽 이 점과 1, 2, 3, 4와 6, 7, 8, 9이 대칭적이지. 그렇다면 내가 P1점을 가져왔어. P1점 가져오고 여기에 P9점을 가져왔어. 그래서 두 벡터를 한번 더해봤어.
이게 두 벡터를 더하면은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다 하나를 더 쌓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은요 결국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지지. 그래서 두 개 벡터를 더하시면 2벡터가 됩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P2와 P8 가져와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하시면 좌우 대칭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평행사변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야. 또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P3와 P7도 마찬가지, P4와 P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 나오게 돼요. 4번. 그리고 P5에서 P5를 연결시킨 이게 한 번 남아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는 쌍이 되는데 P5만 쌍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 전체 길이 22 4쌍 나오시게 되고요. 더하기 5P5의 길이 크기 10 이게 더해지시는 겁니다. 알겠어? 규칙이 나온다라는 얘기.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뒤에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기본 문제 1번, 2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자. 기본 문제 1번, 2번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네가 생각하는 건 시점이 같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애매하면 물어보세요. 확실히 방익등이 확실해야 됩니다. 맞아 정확해. 이게 이렇게 갔다가 맞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올려버려버리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같은 벡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봐봐. 여기서 보자는 얘기야. 아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 맞아. 꼬리에 꼬리를 물지. 여기다 놔둬야 얘기야. 자, 더센 A 플러스 C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시점을 여기 중점 유지하는 거 맞죠? A 플러스 C야. A하고 B하고 C를 다 가면 A는 이 모습이지, B는 이 모습이지, C는 이 모습이지. 일단 뭐가 되겠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렇게 가는 벡터가 나오겠지.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그렇지. 오케이. 자, 하늘 좋아요. 아주 많았는데 1번만 1번까지 하면 쉬세요. 좋아, 잘하고 있어. 같은 날인데 2번 문제 풀었니? 잘 모르겠으면 보세요. 자, 답으로 바꿨습니다.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려면 역벡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CA 이렇게 되시겠죠. 그치? 더하기 BC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려면 역벡터를 써야 되죠. DB 벡터입니다. 그런데 보시니까 자 CD DB BC CA가 되는데 잘 봐. 꼬리에 꼬리를 물어. DD 더해지면 CB 벡터가 되는 거야. CB 벡터인데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렇다면 시점 종점이 낳게 돼가지고 CC 벡터입니다. 캠퍼스 커플. 대학교로 가면 누리게 될 거예요. 자, CC 시점 종점이 같아 버리면 뭐가 됩니까? 0벡터가 됩니다. 0은 없어지는 놈이에요. 그치?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0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CA 벡터 이렇게 남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리면 덧셈은요. 자, 시점 종점만 남게 됩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